일본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된 이 아시아,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체제 질서 자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종결과 함께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함께 일본의 이 아시아주의가 결국은 실패해 나가게 됐지만, 거기에는 기존의 어떤 질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대프리에서 말씀드리듯이 각자의 색깔을 다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 되고, 그잖아. 한반도는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 국적이 일본인이 되고, 언어도 일본어를 써야 되고, 모든 교육도 일본을 위한, 일본 천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도 그렇고, 기타 중국에서도 그렇고, 기타 주변 동남아 전체 질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일본에 의한 색깔로 덧칠이 되어져 갔다. 굉장히 무리수였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가, 이 아시아주의 자체가 이 소프트 파워였던 중화세계 질서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일본에 의한 이 강성 권력이었던 이 일본에 의한 아시아주의 새로운 체제 질서 자체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막을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제 독도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일본에 의해서 이 중아시아 분쟁의 초기에 서두에 모두 일본이 개입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에 의한 강성 권력에 의한 새로운 체제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서 온 하나의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결국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청나라에게 승리하고 나서 실제로 조선 다시의 정부에서는 이제 청나라는 기댈 것이 못 되니까 러시아에 기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우방으로서 이 러시아에 기대게 되니까 바로 이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바로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대단히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엄청나게 다메이지를 입었지만 운이 좋았던 게 당시 러시아의 정세 자체가 대단히 급변하고 있었고, 이 볼셰비키들이 막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었고, 당시에 또 미국이 적재적소의 중간에 이 협상을 잘 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재로 바로 이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러시아에게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하자 라고 하는 정도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 러일 전쟁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전쟁인데, 러시아한테 일본이 이겼지만 이긴 전쟁도 아닌데 이긴 것으로 한 전쟁.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원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한 7억엔 정도 전쟁 비용을 들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일본이 얻은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 대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해 나가는데 그 일보로 했던 것이 바로 1905년도 2월 바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킵니다. 일본이 항상 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명갈보도로 얘기하는 것이 이 국제법에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귀속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일본 정부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일본이 영토를 귀속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망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법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고 일부 열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이 법률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라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게 식민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이 외교권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특히 1904년도에는 일본이 그 제1차 한일 의정서,
사실 예전에 배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차 한일유정에서 조선의 영토를 일본이 이제는 마음대로 빌려 쓰겠다 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빌려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의 땅으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효다라는 거죠. 식민지 이후에. 센카쿠 열도를 보면은 실제로 이건 좀 더 빠릅니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당시에 이 무주공사 아직 이 근대 이전에는 영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영토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에는 무주공산이다라고 하면 먼저 선점하면 자기 영토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열강들이 자기들이 해놓은 거니까. 당시에 이 센카쿠 열도, 조도 부분은 무주공산이다라고 해서 일본이 그것도 역시 만국공포 국제도배이각에서 자국의 영토를 귀속시켰죠.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단독적으로 이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쿠레이 열도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만 실제로 원래 오래전부터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좀처럼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스탈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과 어떻게 보면 몰래 협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얄타 회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얄타 미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중국의 어떤 땅이었던 사할린 일부 이거를 소련에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일본 땅이었던 쿠릴열도 북방 영토 쿠릴열도를 일본에서 띄워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전쟁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하는 얄타 협약 이후에 이제 소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땅을 떼서 소련에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소련의 입장에서도 일본 땅이었던 걸 뺏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실 일본에서 분쟁 지역이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분쟁 지역이 맞긴 맞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아시아의 영토 분쟁 문제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냉전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 보이지 않는 이 괴물체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수면상으로 드러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념에 의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에서 어떤 대립 구도를 진행하는데 특히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건 바로 이 중국, 소련 이쪽 이 사회주의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천병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오키나와를 일본은 계속 전쟁 이후에도 점령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이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미국의 첨단기지, 선단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일본을 어느 정도는 살려주면서 이 아시아의 어떤 긴장도를 사실 어느 정도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소련에게 북방 영토를 줌으로 인해 갖고 소련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는 삐끗덕거리기 시작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 자, 그럼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독도는 원래 일본이 강제로 일본의 영토를 귀속시켰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본이 강제로 귀속한 걸 다 돌려주는 게 원래 예인데 1953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화조약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달래기 위한 조약입니다. 일본아 너희들은 우리의 선단기지다, 첨단기지다. 이제부터 일본이 너네들은 땅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강화조약 아닙니까? 실제로 식민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피해국들에게는 아무런 배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서 거의 그 사면된 조약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조약이죠. 실제로 우리가 피해자인데 미국이 왜 니들이 다 일본의 죄를 사면시켜 주는가 라고 하는 조약인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다시 일본에 의해서 국교가 수교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만 사실 보잘것없는 배상이지만, 근데 여하튼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원래 그 이전까지 독도도 다 한국에 반환하는 걸로, 울릉도, 제주도, 한반도 다 부속도서 다 반환하는 거 돼 있었는데 이 강화조약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독도는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의 긴장감이 다시 일어납니다. 물론 생각할 때는 좀 예외입니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키나와 바로 남단에 생각별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사실은 1949년 인민공화국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정신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별도 문제는 그냥 수면화되어 있었다가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대략 1970년대 후반, 우리 독도 문제는 60년대 한일국교 수교 이후에 등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의 큰 문제는 일본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후에 특히 이 일본에 의한 체제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해결될 수 있는 여러 차례 찬스가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그 조력자에서 또 이 미국, 또 소련, 이러한 그 강대국에 의해서 실제로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또 지속돼 온 상태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전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본이 주연이라면 특히 우리 독도 문제도 미국이 조연으로 지금 영토 분쟁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이 냉전 체제 하에서는 지역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서서히 다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급격히 이제 등장하게 되죠. 대북 불기, 강성, 대국. 특히 일본도 굉장히 경제되고 한반도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삼국 자체가 대단히 그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이 영토 문제, 그동안 이 이념이라고 하는 냉전에 의해서 수면하에 있던 이 영토 문제가 다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긴장도가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완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완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는 완아시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자 재단이 있습니다. 각 지금 한국의 대학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 기금을 지원해서 이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테마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희대에서도 올해 이번 학기 이 원아시아라고 재단에서 기금을 받아갖고 강의를 개설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학기가. 저도 거기서 이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라고 하는 테마로 한 테마 강의를 맡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의해서 주창이 되면서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지만, 테마이긴 하지만 의외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 거기에는 과거의 망령 같은 게 자꾸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자꾸 동아시아 공동체 하는데 이게 또 옛날처럼 또 그런 대동아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염려, 우려 때문에 쉽게 달아오르지 않죠. 또 동아시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궁극주의적으로 나옵니다. 가령 위안부 문제도
해갖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변국들 자극하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특히 아베 내각에서는. 막 737 부대에 들어간 마크를 달고 있는 막 그런 옷도 막 입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중국도 이제는 대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뭐 많이 치였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할 말 하겠다. 중국도 이제 부자 나라고 뭐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땅도 많고 뭐든지 다 많은 나라니까 할 말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시진핑 내각에서 가는 이 방공개혁 딱 정해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해역을. 영해 부하. 거기에 생각을 들어가야 됐어요. 일본하고 겹치잖아요, 지금. 서로 이제 겹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이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흐지부지 거의 사라져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할까?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 자체가 지금 다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일수록 이러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 정치가들의 이 정치 노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애꿎은 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희생이 된다면 누가 감당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영토 문제가 가해될 때 사실 이 영토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이 대화로서 일단 뭐 푸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편안으로서 서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가령 지금 그 일본과 러시아 간의 이 북방 영토 문제는 외교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돌려주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원조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방법이 있겠죠. 아니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가령 우리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이게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다. 그냥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 심볼. 독도를 다시 되찾아가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를 다시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 야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50년대 우리 변형세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는 우리의 상징이다. 그렇죠? 이승만 닥트린을 딱 걷을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딱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로 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주장을 했던 거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시에 변형세 외무부 장관이 독도는 우리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일본이 자꾸 독도를 의논하는 건 또 식민지 지배하겠다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DNA, 이 독도에 대한 이 DNA가 끊임없이 이런 생물학적인 DNA만 우리가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DNA도 대대손손 끝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 독도를 전혀 가보지도 못했지만 왠지 독도는 우리의 상징과 같이 돼버렸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DNA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독도는 물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의 심볼, 상징, 대한민국의 일부. 그 영어로 우리는 표기할 때 독도는 인터그럴 테리터리라고 표기를 합니다. 인터그럴 테리터리. 코리아. 독도. 불가분의 일체. 우리 영역으로서.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일본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외교적으로. 그죠? 일본이 포기하면 되죠. 그죠? 그럼 아주 쉬워. 저는 일본이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일본은 독도가 있어도만 없어도만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케시마가 어딘지 아십니까?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본 대학생들에게 그 특강을
할 기회가 있어서 뭐 독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다케시마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새 좀 들어서 알지만 잘 모른다. 상당히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 독도에 대한 그 이해의 내려가는 거지. 그 일본에서는 있어도만 없어도 그 한국에 양보한다고 때려 죽이려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 내막은 또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 영토 분쟁의 해법을 찾기에는 참 어렵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전쟁이죠. 그죠? 전쟁에서 땅 따먹기 싸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영국하고 어디죠?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한 거. 포클랜드. 결국 영국이 이겨서 사실은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포클랜드가 있잖아요. 영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국이 결국 이겨서 영국 땅으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전쟁으로 해서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면 진 쪽에서 만약에 힘이 세지면 또 전쟁이 일어나. 또 해보자 한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법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의 열도도 일촉즉발이고 독도도 그렇고 말하가 참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토 문제를 그냥 다 손 놓고 수수방관해서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난 뭐 관계없어 뭐 라고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에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라는 것은 사실 주인의 땅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법을 찾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독도 모델이 하나의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 갑자기 독도 모델 그러니까 좀 그런데 63년도에 국교를 제기할 때 일본에서 독도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국교 수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건 문제가 있지만 일단 수면 아래로 집어넣자. 그래서 서로 자극하지 말자. 한국이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 땅이라는 걸 포기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서로 자극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쭉 특별한 문제 없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 이렇게 꼭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 영토에 간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그쪽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하튼 몸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땅값을 올려야 되는 거죠. 자극해서 일본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굳이 완전히 우리에게 영유권을 양보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은 굳이 자기 땅 얘기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독도는 아무것도 서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유권을 잠정적으로 그냥 실효 지배하는 상태에서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 같이 그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천연자원, 지하자원 같은 문제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상생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완전히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긴장이 높아가는, 긴장을 높이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60년대 해왔던 그 독도 모델 자체가 하나의 긴장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여하튼 영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한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향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저 같은 역사학자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이제부터는 거의 정치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지금의 이 긴장 국면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 동아시아 내에서에도
상호간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미국의 이 경제학자인 안드레 근도 프랭크가 21세기는 미국은 중해무랑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다. 특히 이 아시아의 시대, 특히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앞으로 이 세계의 주요한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이다라고 이 프랑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21세기, 22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스스로 지금 영토 분쟁 문제로 서로 간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떤 이러한 그 긴장 국면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이 세계를 맞는 아마 우리들의 그 책임, 우리들의 의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맞추려고 얘기를 좀 그 중간에 막 판이 튀듯이 막 그냥 튀어가서 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대략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